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위권 이과 수학을 위한 야매 수학의 얌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야매 수학에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야매는 바로 외적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정말 기초적인 스킬들만 갖고 있으면 고3 수준의 이과 문제를 푸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외적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알려줌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이라 하면 무엇이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벡터의 곱이에요. 벡터의 곱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적이라는 것들도 있고 고등학교 범위는 아닌 외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예요. 외적이라는 것을 아주 짧게나마 공부를 해 두시면은 두 가지의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선 벡터를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3차원의 공간좌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이라는 것의 간단한 컨셉을 살펴보면 먼저 A 벡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A 벡터라는 것이 있고 B 벡터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내적 어떻게 했었습니까?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가운데 각도 코사인 세타 구해준 다음에 세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외적은 무엇이냐? 외적은 벡터와 벡터를 외적했을 때는 내적의 경우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면 스칼라가 나왔지만 외적은 벡터와 벡터를 외적했을 때 바로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벡터가 나오게 돼요. 무슨 뜻이냐? 벡터와 벡터를 내적했을 때에는 스칼라가 나왔죠. 내적했을 땐. 근데 벡터와 외적은 이렇게 곱하기 표시로 씁니다. 벡터를 외적했을 때는 벡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벡터가 나오게 되느냐? 아주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벡터의 특징 A 벡터랑도 수직, B 벡터랑도 수직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알고 갑시다. 벡터의 곱에는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A 벡터와 B 벡터를 외적할 경우 A 벡터랑도 수직이고 B 벡터랑도 수직인 어떠한 이런 벡터가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문제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세 점이 있습니다.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선 벡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선 벡터를 A, B, C로 미지수로 둡니다. 그랬을 경우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벡터 하나 따오고요. 이 벡터 하나 따와서 요 벡터는 요거를 여기라 하고 이거를 여기다. 요거를 여기라고 했을 때 이 벡터는 뭡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빼준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1,1,1이 되겠습니다. 이 벡터는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값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요 법선 벡터는 요놈과도 수직이기 때문에 얘랑 내적했을 때 0, 얘랑 내적했을 때 0임을 이용해서 A, B, C 벡터와 1, 1, 1 벡터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것, 그리고 A, B, C 벡터와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내적했을 때 얘 역시도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A, B, C의 값이 아니라 비율을 알아냈어요. 비율을 알아내면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법선 벡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비율만 알아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으로 당연히 풀 줄 아셔야 되는데 시간이 보시다시피 조금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수능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3점짜리입니다. 물론 4점짜리 문제도 풀이 과정 중에 많이 나오게 되고요. 외적을 이용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외적하면은 바로 이 벡터의 수직인 벡터, 이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여기 빼준 거 뭐였습니까? 요런 벡터였죠. 1, 1이라는 벡터였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를 빼준 거 뭐였습니까?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었죠. 그때 요 녀석 두 개에 외적해 주시면, 요 녀석 두 개를 외적해 주시면 요 법선 벡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A, B, C라고 미지수로 뒀던 요 벡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외적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A, B, C로 미지수로 두는 과정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요 벡터랑 요 벡터를 외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성분들을 각각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두 녀석을 뒤에 한 번 더 써주세요. 되셨죠? 그 다음 첫 번째 녀석을 버려주세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의상 써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크로스 곱을 해줍니다. 크로스 곱. 혹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신발끈 공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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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해주시는데 무슨 뜻이냐 이게? 먼저 이거였죠? 얘랑 얘랑 곱해줍니다.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해준 거에서 얘랑 얘랑 곱해준 걸 빼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은 역시나 얘랑 얘랑 곱해줍니다. 거기서 얘랑 얘랑 곱해준 걸 빼줍니다. 이게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은, 그러니까 Z 성분은 얘랑 얘랑 곱해줍니다. 거기서 얘랑 얘랑 곱해준 걸 빼줍니다. 곱해줘야죠. 그죠? 이렇게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외적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외적의 결과값은 벡터라 했죠. 그래서 X, Y, Z가 셋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주시면 X축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0이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얘는 0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게 되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법선 벡터가 0, 마이너스 3,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법선 벡터가 0, 마이너스 3, 3이기 때문에 평면을 구하는 과정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평면을 구하는데 법선 벡터를 구하는 거죠. 법선 벡터를 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외적이 쓰일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좌표 공간에서 요놈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원래 풀이 방법은 뭡니까? 요 점을 요거를 하고, 요 점을 요거를 하고, 요 점을 요거를 하면은 이 벡터 구하고, 이 벡터 구해서 요거 길이 알고 요거 길이 알고 요거 사이 각도 세타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길이를 A라고 요거 길이를 B라 한다면은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2분의 1 A, B, sin 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에 요놈과 요놈을 외적했을 때 나오는 값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요 벡터랑도 수직인 어떤 법선 벡터가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 법선 벡터의 크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두 벡터가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요 평행사변형 넓이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기의 2분의 1이 되겠죠. 즉 정리하자면은 지금 문제와 같이 두 벡터가 이루는 요 사이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외적해 주시는 요 외적 벡터 값의 크기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알려드린 외적 계산법을 이용해서 한번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을 요거,
요 점을 요거라고 두면은 요 벡터는 여기서 여기를 빼줄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3, 3이 되겠죠. 요 벡터는 여기서 여기를 빼줄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1,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 넓이 아닙니까? 즉,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외적해 주시면 됩니다. 외적 계산법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3을 써줍니다. 마이너스 1, 2를 써줍니다. 앞에 두 녀석을 뒤에 한 번씩 더 써줍니다. 맨 앞에 녀석을 제외시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개를 곱합니다. 그거를 빼줍니다. x 성분. 두 개를 곱합니다. 두 개를 곱한 것을 빼줍니다. y 성분. 죄송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합니다. 두 개를 곱한 거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적 값은 결과가 마이너스 3, 이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 놈이 뭡니까? 요 벡터입니다. 근데 이 벡터의 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 했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크기의 절반이 되는 것이죠. 요거의 크기 몇입니까? 루트 9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루트 11인데 그렇다면 삼각형 넓이는 루트 11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훨씬 2분의 1 AB 사인 세타의 방법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적 문제들을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